자,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또 나와서 전해드리겠는데요.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충돌이 우려된다. 폭력에 관용 없이 엄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폭력 집회 엄단 입장이 나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극우 집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 선고 앞두고 헌재 앞에 있는 주유소도 휴업.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그쵸. 그 초등학교, 중학교 전방 100m는 아예 다 봉쇄한다. 휴업을 한다는 거니까. 근데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거가 나와도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고 물론 이제 해석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토론을 통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뭐 법원을 때려부시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도면도가 또 유출이 예, 네. 뭐 DC겔에 맞아요. 유출이 돼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되고 있고 또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개인적인 어떤 모욕과 모멸감을 주면서 끊임없이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문제적 상황이지 않습니까? 인용하면은 뭐 헌재는 가루가 돼버린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잖아요.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네. 뭐 구구 집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. 그 전에는 약간 뭐 그래? 그냥 저렇게 말할 수 있지. 네. 뭐 기분 나쁜가 보다.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좀 다가와요. 저도 보기에는 좀 위험하다. 그 판사들은 어떻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재판관들은. 네. 참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기자들 사이에는 좀 선고일 뭐 박형관 기자 아까 이번 주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 넘어갈 것 같아요, 저도. 노컷뉴스 법조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? 저희도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. 분위기가.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트랙이잖아요. 네.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있고 하나는 탄핵 심판인데 네. 만약에 이번에 구속 취소가 왜 중요한 의미였냐면 감옥에 가둬져 있는 상태라면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그 기각의 실익이 적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 입장에서 네. 그래 윤석열도 잘못한 거 없다 복귀해 이렇게 했어요. 근데 감옥에 있네? 어떻게 복귀합니까? 감옥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복귀해요? 그러니까 복귀한다고 해도 그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감옥에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는 소위 말해서 탄핵을 인용하기가 좀 더 수월해요. 수월해요 순서가. 네. 근데 이게 ABC로 보면 순서가 바뀐 게 풀려나잖아요. 풀려나면 5대5로 올라오는 거예요. 확률이. 5대5면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 취소를 어쨌든 검찰하고 법원이 삽질해서 지금 풀어준 거 아닙니까? 국민들이 뭔 잘못했어요. 네. 자기들끼리 계산 잘못하고 알아서 하라고 니들끼리 그래서 그러니까. 법치를 흔드는 건 너네들이니까.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런 어떤 혼돈과 실수로 풀려났잖아요. 네. 풀려나는 순간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거를 원래는 빨리 파면하려고 했는데 풀려나면 만약에 탄핵을 기각시켜서 대통령직 복귀해 하면 바로 복귀할 수 있잖아요. 네. 예, 요 측면 이게 우파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만든 자기들의 유리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. 이걸 퍼뜨리고 있어요. 그리고. 네. 예. 하여간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오늘도 아마 그 광화문대로에서는 오후 7시부터 집회가 열립니다. 저희 취재 편의점도 현장을 가십니까? 예, 어제도 갔고 저희가 오늘도 좀 가려고 하는데 어떡해요?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. 저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그냥 뭐 기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여론이 5대5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.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내란 범죄자들하고는 우리가 동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이걸 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오밤중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 갔더니 그 혼자 계신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 다종다기한 텐트를 많이 쳤어요. 질문하는 기자. 거기 가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. 가겠습니다. 예, 안 가셔야 그래도 저희가 돼요. 라이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?
밤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김경수 지사는 철야로 단식 농성하고 네네.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더민초인가? 네, 그분들도 이제 그 텐트를 쳤고 조국혁신당도 그 옆에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비상행동 저 대표단도 단식농성 텐트를 치고 있고 거기 나오면은 그 경복궁 바로 앞에 이렇게 잔디밭 같은 게 있어요. 네네네. 근데 거기에 그 키세스 저 은박지 담요 정말 얇더라고요. 그 얇은 거 하나 가지고 혼자서 응원봉 들고 있는 그 20대 30대 청년 학생들 거기서 과제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여기서 과제를 하냐 그랬더니 누군가는 이 광장을 지켜야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심판과 헌재의 탄핵 심판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. 거기서 영어 잘하는 것 같아. 예, 영어로 막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간 이런 청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단 이 내란은 종식을 해야 된다. 그래야 주식 시장도 활성화가 맞아요. 되고 외국인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전국이 안정화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그거 하시고 오밤중 라이브 하시고 또 아침에 이렇게 그러니까요. 방송하시고. 역시 편의점은 쉬지 않네요. 24시간. 진짜 24시간이네요. 대단하십니다. 조회수가 많이 낮아가지고. 근데 저도 현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게 네. 그러니까 질문하는 기자가 가면 네. 저희가 좀 하루 쉴게요. 제가 편의점 예, 대신해서 편의점 대신해서 네. 좀 띄워주세요. 한번 야시장 한번 돌겠습니다. 예, 아니 저희가 너무 인력이 저희도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제작진들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고민은 좀 됩니다. 근데 그러나 누군가는 광장의 목소리를 그쵸. 기록해야 된다. 네. 사실 레거시 미디어가 해야 됩니다.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? 큰 회사들이 제가 가겠습니다. 예, CBS 저도 오늘 큰 회사, 가겠습니다. 예, 큰 예. 회사들이 가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. 네. 큰 회사들이 안 하시니까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가가지고 마이크 대고 여기 이렇게 하고 대형 있습니다. 회사인데 여기 예. 대형 회사잖아. 예? 유튜브에 아니, 뭐, 왜 무슨 말? 업계에서는. 아닙니다. 근데 진짜 광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연대하고 함께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내란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. 근데 그가 지금 나와서 관저 정치 이렇게 시작을 했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. 아닙니다. 저는 근데 그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많이 주장했지만 네. 어떤 정권이 오든 간에 진짜 이 다음에는 검찰 개혁은 진짜 뿌리 뽑아야 돼요. 이거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고. 그렇죠. 이번에 제가 봤는데 이 제2의 내란 현재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소위 말해서 그 프랑스 혁명으로 보면 아직도 부응하는 그 귀족 세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고위 관료들,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? 12월 3일 날 느닷없이 벼락같이 떨어져서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우리는 계엄을 맞지 않았어요. 불법 계엄, 군합발로 국회 들어와서 짓밟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세우려고 탄핵을 해놨더니 아니 뭐 알겠어요. 심우정 검찰총장 뭐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어찌나 알겠어요. 근데 누가 그렇게 하래요?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들끼리 잘해서 프로세스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실수는 그들이 하고 왜 실수는 검찰이 하고 그 부담은 시민들이 안아야 되냐 이 말이죠. 이건 책임 물어야 됩니다. 책임 묻고 그렇습니다.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정권 바뀌면 특검을 해서라도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검찰 대개혁해야 돼요. 네. 검사장 직선제도 다 도입해야 돼요, 사실은. 그렇습니다. 더 이상 안 돼요, 이렇게. 네, 그러니까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사법 개혁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 무죄받지 않았습니다. 전원 무죄를 받았다는 뼈아픈 기록을 가지고 있고 감옥 안에서 양승태, 임종원 생각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그들을 가둔 사람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당시 윤석열 검찰이었던 것인데 진짜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진짜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끝도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